저 C언어는 처음부터 이제 컴퓨터 메모리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됐습니다.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C 언어의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이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것도 할 거고, 이제 뭐 C 언어가 뭐 이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뭐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한 거고요. 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야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의 저장 단위를 알아야 돼요. 데이터의 저장 단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저장 단위에는 정수 계열이 있고 실수 계열이 있습니다. 뭐 문자는 없어요. 문자는 정수에 속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스키 코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뭐 캐릭터 있고 정수 계열에 쇼트 있고 인트 있고요. 롱, 실수에는 플롯 있고 더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캐릭터는 1바이트고 쇼트는 2바이트고 인트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예요. 플롯은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입니다. 이 내용 있죠? 정수 계열엔 뭐가 있고 뭐 실수 계열엔 뭐가 있고 각 들어있는 자료형의 크기, 바이트가 뭔지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제쳐두고, 이제 상황은, 자 상황 이제 뭐 지구 멸망이에요. 그리고 생존자 2명입니다. A랑 B.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남으려다 보면은 좀 먹어야 되죠, 음식을. 근데 이제 생존자끼리는 음식 만드는 거 그런 걸 싫어해요. 얘네 둘이는 이제 건망증도 있고 계속 식사 당번이 누군지 잊어버립니다. 둘 중 한 명은 기억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제 생존자끼리 약속을 합니다. 보시면 땅이에요. 일단 갈색으로 하겠습니다. 땅이에요, 땅. 어디서 이제 좀 짱돌 같은 거를 하나 가져와 갖고 어디서 이제 짱돌 같은 걸 가져와서 땅 위에 뭐 이렇게 서 있으면 A가 당번, 누워 있으면 B가 당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록 비슷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A가 만약에 당번일을 끝나고 그러면 이제 돌을 눕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B가 돌을 보고 자기가 당번인 거 알겠죠? 그리고 이제 식사 당번일 끝내면 B가 다시 돌 세워놓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A가 당번인 거 알고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서 있는 상태를 0이라고 할 거고 누운 상태를 1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번이 누군지 기억해야 하는 상황에서 돌이 대여섯 개 필요한가요? 아니죠. 돌이 만약에 0입니다. 0. 이때는 A가 당번이죠. 1이면 B가 당번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좀 써보자면 0일 때는 A가 당번, 1일 때는 B가 당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죠. 이제 순서는 보기 좀 이렇게 해야 매끄러우니까 A를 첫 번째로 했고 B를 두 번째로 했습니다. 오늘 식사 준비를 했으면 식사 준비를 한 사람이 돌의 상태를 바꾸면 돼요. 이해되시죠? 2명인 상태면 돌이 하나로 충분하고요. 자, 근데 생존자가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A, B, C가 공평하게 맡아야 돼요. 그러면 돌이 지금처럼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돌 하나로는 두 가지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돌을 대각선으로 눕히고 그런 거 없고 이 두 가지 경우만 있다고 할 때 맞죠? 그러면 돌이 몇 개 더 필요해요? 우선은 한 개만 있을 때는 두 가지였죠. 맞죠? 한 개일 때 두 가지, 두 개일 때 표현해야 하는 상황이 세 가지가 됐어요. 보시면 00, 01, 10 이렇게 C 이런 식으로 돌이 두 개면 되죠? 그러면 해결이 됐어요. 세 명을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생존자 한 명이 늘었어요. 그럼 돌 하나 더 주어야 하나요? 두 개로 충분하죠. 네 가지를 표현할 수 있고 두 개로 충분해요. 돌 두 개가 누워 있으면 A고 두 번째가 서 있으면 B, 첫 번째가 서 있으면 C, 둘 다 서 있으면 D. 총 네 가지인데 여기서 또 생존자가 늘었어요. 한 명 더. 그러면 돌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 상태로 충분할까요? 하나 더 필요하겠죠? 하나 더 필요해요. 그러면 얘는 0, 0, 0. 이 세 개가 필요한데 충분하죠? 이러면. 왜냐면 각각 다른 상태니까 기억할 수 있고. 그럼 세 개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가지수는 몇이에요? 경우의 수 문제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101, 110, 111까지 하면 8가지죠? 8가지. 이해되시나요? 돌 3개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8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생존자가 3명이 더 들어와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맞죠? 4개면 몇 개까지 표현 가능할까요? 4개 16가지죠? 5개면 32 2배씩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2의 제곱이에요. 6개면 64가지가 될 거고 64. 자, 이 숫자 가지만 떼고 보면은 많이 본 숫자죠? 7개면 128가지일 거고 8개면 256가지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짱돌 한 개는 1비트, 돌 한 개는
1비트예요. 1비트. 비트. 그리고 돌 8개를 바이트라고 합니다. 1바이트. 다시 말하면 이거는 8비트예요. 8비트. 이해되시죠? 8비트로는 256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비트, 즉 돌 9개로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돌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512가지죠. 그러면 2바이트는 몇 가지 가능할까요? 2바이트. 이거는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4바이트. 4바이트로도. 윈도우 키 누르고 CAL 입력하면 계산기가 나와요. 자, 계산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버튼 있죠? 이 버튼 누르고 공학용으로 하시면 제곱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2바이트는 몇 비트예요? 1바이트가 8비트니까 16비트죠. 16비트. 그러면 4바이트는요? 그죠? 32비트네요.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2바이트는 2의 16제곱이죠. 2의 16. 이거 클릭하면 돼요. 이거 계산기 쓰는 방법. 이게 밑이고 이걸 누르면 지수를 입력할 수 있어요. 2의 16이면 65536이네요. 65,536. 그러면 마찬가지로 4바이트 2에 32제곱 하면 되겠네요. 그럼 대략 43억 정도. 1바이트가 256가지입니다. 맞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2바이트가 65,000, 4바이트가 43억 정도, 1바이트가 256가지예요. 맞죠? 그러면 일단 다 비우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자, 캐릭터 1바이트죠? 매칭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 있냐? 이건가?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필요 없으니까 좀 닫고요. 1바이트. 그러면 이제 C 안에 있는 걸 좀 정수로 꺼내 볼게요. printf %d C. 저장 잘 돼요. 맞죠? 100도 할 수 있어요. 100도. 그리고 120도 가능하고요. 근데 조금 넘어가면 안 됩니다. 130을 저장했는데 출력은 마이너스 126이에요. 이거를
왜 그러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C는 캐릭터니까 1바이트죠. 그럼 1바이트짜리 공간입니다. 1바이트는 몇 가지 가능하죠? 1바이트는 분명히 8비트예요. 맞죠? 그러니까 256까지 가능해요. 근데 보면은 저장 안 돼요.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9까지 몇 개죠? 10개죠? 1부터 10까지는요? 10개죠? 똑같이. 그러면 0부터 256은요? 257개죠? 255가 256개고 그러면 130은 저장 가능해야 되는데 안 되네요. 자,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그림판 새로 열고. 자, 보시면 좌표 평면 기억나시죠? 이게 X축, 이게 Y축입니다. 자, 이게 X, 여기가 Y, 여기가 원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X축이랑 Y축이 각각 있고 지금 캐릭터는 1바이트 맞죠? 8비트면은 1바이트가 8비트니까 256까지 경우의 수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 대역을 X축에서 양의 방향으로만 써서 그래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음의 방향, 양의 방향 둘 다 써요. 그래서 한 이 정도쯤 됩니다. 이래도 256개는 맞는데 이 원점을 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로 나눕니다. 그러면 즉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인데 마이너스 128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128개죠. 1부터 127까지는요. 보기 쉽게 좀 써볼게요. 128개 1부터 127 127개죠. 맞죠? 그리고 중간에 0까지 해야 256이에요 1바이트 256까지의 경우의 수를 다룰 수 있는 범위는 1에서 120,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예요 이 사이의 수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 얘가 마이너스 128이고 여기가 127이 되는 거죠. 맞죠? 캐릭터는 이 사이의 수만 알아요. 진짜인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마이너스 128부터 해보겠습니다. 잘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29로 하면 127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128이고
이쯤에 뭐 마이너스 129가 있다고 하면은 영역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으로 갔을 때 다시 끝부분에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반대편 끝으로. 여기가 이제 캐릭터 1바이트 범위 끝이에요. 여기도 끝이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7이 출력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30, 마이너스 130은 뭐라고 나올까요? 마이너스 130. 마이너스 128에서 왼쪽으로 두 칸 더 갔는데 여기서 또 두 번 가는 거니까 126이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127도 한번 해볼게요. 127은 잘 나와요. 그러면 이번엔 128로 해볼게요. 128 뭐라고 나올까요? 128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28 나오죠? 그러면 이제 129면 한 칸 더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27 나올 거고. 맞죠? 만약에 적은 수가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마이너스 128에서 127 이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200을 저장하면 127에서 마이너스 128로 간 다음에 72만큼 더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6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가 캐릭터 1바이트의 끝부분이고 여기가 200이라고 했을 때 간극이 몇 차이냐면 한 73 정도 차이 나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 칸 이동했으니까 72번만 마이너스 128에서 더 가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28에서 72를 더하면 마이너스 56 나오는 거죠.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65,000 아니다 다시 그럼 이제 65,536까지 다룰 수 있는 쇼트로 승격시켜 볼게요. 잘 되죠? 65,536을 반으로 나누고 이렇게 있으면 65,536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붙이고 다른 하나는 0 하고 플러스 이렇게 하면 이제 범위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학생 번호를 저장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1번, 2번 저장하는데 마이너스 10번 뭐 이런 건 없죠. 이제 뭐 반에서 번호 1번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음수가 필요 없는 데이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양의 방향으로만 쓰고 싶은 거예요. 크기는 같죠? 크기는 같아요. 그럼 0부터 시작하면 끝자리는 뭘까요? 이 자리. 이거는 200은 무시하세요. 255까지죠. 0까지 있으니까
음수를 고려하지 않겠다면 256까지니까 0부터 255까지 하면. 근데 이제 사용하는 부분, 여기 음수 부분을 배제하는 겁니다. 다 양수 쪽으로 밀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언사인드를 붙입니다. 언사인드. 그러면 이제 200 저장 가능하죠. 255까지 저장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똑같이 256은 0이겠죠. 언사인드가 붙었으니까. 반대편 끝이고, 만약에 이제 저장하려는 게 300이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영역을 바꾼다고 한들 이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는 잠용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쇼츠로 승격시켜야 됩니다. 저장 용량을 늘려야 돼요. 여기 보시면 범위 부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음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언사인드라는 건 음수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언사인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저장 단위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좀 맞네요. 데이터 저장 단위 알아야 돼요. 닫았나 보네. 돌이 하나 더 늘어난 상황에서 몇 개까지 처리 가능한지 여기 있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언사인드라는 옵션은 처리 가능한 데이터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처리 가능한 데이터의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